아, 미리 풀어오는 친구들도 있구나. 응. 아, 땡큐, 땡큐. 네. 요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필요하세요? 조금만 더? 알았습니다. 1분만 더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나 뭐 3번, 5번, 9번 미리 풀어왔던 친구들은 나머지 문제들 조금 풀 수 있으면 좀 풀어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3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다들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래프는 잘 못 그려가지고 그래프는 그 교지 있는 거 좀 잘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3번 문제를 풀었을 때는 최종적인 극한값을 계산하기 전까지는 방향성을 꼼꼼하게 따져줘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친구의 극한값을 따져줘야 되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1차식분의 1차식이 나왔을 때는 분리해주는 게 조금 중요하죠? 유리함수 할 때 우리 점근선 찾아야 되듯이, 그쵸? 그래서 이 친구 분리하는 방법은 다 아시나요? 그래서 최고창 개수비 1 먼저 써주시고, 분모 그대로 써주시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딱 분리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t가 무한으로 갈 때 얘는 1이고 얘는 무한분의 음수꼴이니까 0 맞아. 0마. 괜찮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것은 1마입니다. 1마.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f의 1에서의 좌극한 값을 읽어내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이 친구도 우리 1차식분의 1차식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4로 가는 거는 다 알지만 4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분리해 주시면은 4 플러스 t 플러스 1 일단 써주시고, 얘가 0으로 가게 하는 t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옵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신 다음에 t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분의 음수꼴이면 0풀이죠.
괜찮아요? 양수니까요. 0풀이라서 이 친구는 4풀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구해달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F의 1에서의 좌극한 값과 F의 4에서의 우극한 값을 계산해달라는 소리라서 그래프 통해서 2 더하기 3, 5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넘어가도 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문제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 건데, 이제 5번에서 여러분들에게 교육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렴하는 녀석들끼리의 사칙연산이 잘 성립하니 낯선 친구의 극한을 물으면 수렴하는 친구들의 사칙연산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 목표인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친구는 1로 수렴한대요. 그럼 수렴하는 대상 하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수렴하지 않죠? 발산하는 친구를 줬죠? 그러면은 발산하는 친구와 수렴하는 친구를 가지고서는 사칙연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발산하는 대상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뭘 취해주는 거라고 배웠냐면 역수 취해주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무한분의 1은 0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용하고 이 친구를 이용해서 요 녀석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걸로 바꾸겠죠? 되지? 자, 그런데 하나는 분수꼴이 아니고 하나는 분수꼴이 나왔을 때는 보통은 우리 곱해주는 경우가 가장 많죠? 곱했을 때 식이 간단해지고요. 더하거나 뺐을 때는 분수가 아닌 거와 분수인 거에 합체가 돼버려서 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보통 두 녀석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를 곱해주시면 곱한 거 옆에다가 쓸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얘랑 얘 곱해주시면은 EF라는 친구에다가 G 나눠준 거.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그 다음에 1과 0도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0 이렇게 딱 써주셔야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 친구가 3으로 간다라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G분의 F라는 친구는 뭐로 계산 가능하다? 2분의 3으로 계산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G분의 F가 2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녀석의 극한값을 계산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F 밑에 G가 있으면 좋으니까 분모 분자 G로 나눠가지고 극한값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G분의 F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과 4 곱해주시면 얼마야? 6. G분의 G는 1이니까 분자는 7로 가고요. 괜찮죠? 여기는 G분의 3F니까 2분의 9. 거기서 1 빼주면 2분의 7로 가나요? 오케이.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2 이렇게 나오시겠죠. 됐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행동은 뭔가요? 9번 문제. 그래서 우리 수능을 좀 작년에 공부해봤던 친구들이면 뭐 해봐야 됩니까? 그쵸. 여기 괄호 안에 변수가 역수꼴로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 해줘야 됩니까? 치환해줘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쵸. 무조건 치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식은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투에서는 다항식을 주인공으로 하는 단원님으로 주인공에서 깨져버려요. 됐죠? 그래서 이 친구를 반드시 t로 치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t로 치환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x라는 친구가 보이면 싹 다 t분의 1로 바꾸겠다 이 소린 거고요. x가 0풀로 간다라는 소리니까 0풀로 갔을 때는 t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식은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가는 걸로 바꿔주시면서 x세제곱을 t세제곱분의 1로 바꿔주시고 ft 그리고 빼기 1 여기도 t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t분의 1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번분수 계산하기 싫으니까 양 사이드 t세제곱씩 이렇게 분모 분자 같이 곱해주시면 식이 훨씬 간단해지실 것 같아요. t제곱 더하기 1분의 ft 빼기 t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이 친구가 5로 수렴한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알겠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5로 수렴하려면 이 친구가 분모의 차수랑 똑같아야 되고 최고차항계수 b가 5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ft라는 친구는
t세제곱으로 시작하면서 5t제곱이라는 2차식을 가지고 있는 3차식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추론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극한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fx라는 것은 x세제곱, 5x제곱, ax 더하기 b니까 분모 1 집어넣어주면 0으로 가니까 분자도 1 집어넣어주면 0으로 가야 돼서 a, b 관계식 구해질 거고요. 그 다음 x-1로 약분했을 때 수렴값이 3분의 1이다라는 거 이용하면 또 하나의 a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지? 그래서 요렇게까지 넘어갈게요. 기본 예제 3개 한 거예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됐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들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3개 잘 이해 안 되시면 반드시 교무실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번호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번 같은 문제는 진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7번 문제 1분 동안 한번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유명한 문제죠. 9월. 8번 문제인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인 것 같은데 8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번, 8번 해가지고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혹시 제가 3번, 5번, 9번 설명할 때 말이 너무 빠른 건 아니죠? 그치? 조금 기본 예제라 말을 좀 빨리 했어요. 승태이는 다 풀어봤어? 집에 가서. 시르버까지 풀어봤어. 뒤에 이어서 좀 풀어보고 오늘도 이거 다 할 거니까 알았지? 오케이, 좋아요. 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 응? 그래도 작년 선행반 친구들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작년 선행반에 이틀 정도 수업하고 나니까 이제 대놓고 자는 애가 한 명 발생해서 제가 약간 지랄을 했거든요. 수업 때 이 큰 목소리로 미친 거 아니냐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분위기 좋아. 그래서 잘하실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구해봤나요? 구해봤죠? 오케이. 자, 일단은 뭐 7번 문제. 에이, 우리 뭐 편안하게 갑시다. 자, 7번에 딱 나번만 봐도 느낌이 팍팍 와요. 그치? 7번에 나번 조건만 보더라도 fx가 몇 차식인지 느낌 오시죠? 자,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2차식일 수밖에 없죠? 그치?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9일 수밖에 없죠.
그래야 루트를 씌웠을 때 3x꼴로 풀리기 때문에 요 3x랑 지워지면서 수렴할 수가 있는 거죠. 제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당연히 fx라는 친구는 이제 9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식일 거야 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본 조건을 보시면은 이 친구의 값이 뭐 하고 있대요? 수렴하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그때도 분자도 2와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fx라는 친구에다가 5x라는 친구를 빼준 친구는 반드시 x-2라는 친구랑 x 더하기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f라는 친구가 최고차 한계수가 9니까 그냥 앞에 9 붙여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5x 넘겨주시면 되니까 뭐 금방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됐지?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쉬우니까. 자, 얘들아, 8번 문제를 그때 당시에 엄청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틀릴 문제가 아니죠. 그치? 틀려서는 안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구조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분수꼴의 식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부정형이 아닐 때와 두 번째는 부정형일 때.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부정형이 아닐 때는 언제냐면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얘가 숫자로 갈 때 0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부정형이려면. 여기 분모가 0으로 가면 부정형이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아닐 때 생각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0분의 0꼴일 때 생각해봐야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요게 아닐 때와 요거일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 됐지? 그러면 0분의 0꼴이 아닐 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얘가 0으로 가지 않아야 되고 이 친구도 이제 0으로 가지 않을 때는 다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절대로 0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이 친구가 0이 되는 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접근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해결해 볼게요. F라는 친구로 묶이니까 F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F 하나 더 있으니까 F에다가 K에 X 플러스 2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절대 0이면 안 돼. 이렇게. 괜찮아. 얘가 0으로 가지 않으면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부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F는 이 식이라서 요 식은 무조건 절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이 친구는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 0일 수가 없잖아. 뭐 얘는 고려할 필요 없고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자,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은 x제곱이라는 친구에다가 6-kx 그 다음에 12-2k라고 하는 친구가 절대 0이면 안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 풀어주시면 k의 범위 나오실 거예요.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0분의 0꼴일 수도 있잖아. 그때는 한번 확인해줘야 돼. 이해돼? 0분의 0꼴일 때는 이 친구의 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0분의 0꼴일 때는 x가 0일 때를 봐라 이 소리잖아. 제 말 이해돼? 왜냐면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x가 0으로 갈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분자의 0의 개수가 2개니까 분모에도 0의 개수가 2개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소리인 거 이해되시죠? 왜냐면 1개일 때 괜찮고요. 2개일 때 괜찮은데 3개일 땐 안 되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f제곱 마이너스 k에 x 더하기 2f라는 친구가 0이 되는 이 상황이 x는 0에서 2번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괜찮다. 이렇게. 그러면 뭐 f라는 친구는 이렇게 묶어주시고 f에다가 k에 x 더하기 2 이 친구가 0이 되는 그 순간이 0에서 2번 발생하는 것은 괜찮아. 이거만 우리가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친구는 0이 되지 않으니까 절대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뺀 게 x는 0에서 2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를 보시면 x제곱 6-kx 더하기 이제 12-2k가 0일 때를 보시면
0에서 2번 발생한다는 건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질 때를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가 동시에 0이 되는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소리고 여기가 동시에 0이 되는 상황은 k가 6일 때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k가 6인 것은 하나 포함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상황에서 k범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k가 6일 때는 따로 하나 체크해줘야 되는 거. 부정형이라서. 또는 이제 이 친구를 지금은 극한 관점에서 볼 거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드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곡선과 접선의 관계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뭐 이렇게만 풀어도 충분해요. 되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됐고요. 이제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중에 모든 기출 문제집에서 함수 극한 단원에서는 항상 필수 문제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는 제가 3분 정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번 해보시죠. 항상 인수개수 잘 고민하면서 문제 풀어주세요. 구해봤나요? 이 문제는 많이 기억나시죠? 아닌가? 처음인 사람. 뭐 문제를 기억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아마 이제 조금 뭐 문제집 좀 열심히 풀어봤던 친구들은 꽤 많이 봤던 문제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번은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일단은 12번 문제에서 우리 나번 조건 같은 거 해석을 못 하시면 안 되죠. 나번 조건이 말하는 건 뭡니까? n자리에 1, 2, 3, 4 다 넣어서 4개 극한을 다 생각해 보아라 이 소린 거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자리에 1, 2, 3, 4는 넣고 시작하는 것은 되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예를 들어서 n이 모든 자연수다 이런 말이 나오면 모든 자연수를 넣을 수는 없겠지만 자연수들을 넣어보면서 관찰은 해봐라 이 소리예요. 특히나 미적분하는 친구들 있잖아 여기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관찰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계속 취해줘야 돼. 되지? 오케이. 그럼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n이 1일 때부터 좀 빠르게 쓸게요. 자, n이 1일 때는 리미트 x는 1로 갈 때 g분의 f라는 친구가 0이라는 거고 n이 2일 때에도 리미트 x는 2로 갈 때 g분의 f라는 친구가 0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3일 때에는 리미트 x는 3으로 갈 때 g분의 f라는 친구가 2로 간다는 소리고요. n은 4일 때는 리미트 x는 4로 갈 때 g분의 f라는 친구가 어디로 가죠? 6인가요? 이렇게 6으로 간다?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되죠?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항상 극한 나오면 꼴파악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극한의 꼴파악부터 해보시면은 확실하게 분모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이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죠? 자, 그러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f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여기 g라는 친구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채워줍시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렴값이 0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0분의 0꼴에서 수렴값이 0이 돼주려면 분모보다 분자의 0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 이 소린 거 맞죠? 저번 시간에 다 했어. 그치? 0분의 0꼴, 0의 개수 봐야 된다고. 그치? 0분의 0꼴에서 수렴값이 0이려면 분모의 0의 개수보다 분자의 0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되니까 G라는 친구가 x-1을 최소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 친구는 최소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보가 나오셔야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최소한 2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 됐지? 너가 2개인 게 보이면 너는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끝났고요. n이 2일 때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n이 2일 때는 g분의 f가 0으로 간대요. 그러면은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수렴값이 0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자는 일단 어디로 가주셔야 되겠습니까? 0으로 가줘야 되겠죠.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수렴값은 0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G가 무한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X가 2로 갈 땐 G가 무한으로 가지 않잖아요. 다항함수는. 그치? 무한분의 숫자꼴인 게 아니잖아. 숫자분의 숫자꼴이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F2 값이 꼭 0이 돼줘야 된다라는 정보를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X-2라는 인수를 하나 채워줘야 되니까 사실상 F가 바로 완성되죠.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G라는 친구는 무조건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친구가 돼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3과 4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과 4일 때부터 너무 쉽죠. F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치? 자, 그러면 N이 3일 때 F라는 친구는 여기 3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4 곱하기 1, 4니까 이 친구가 2로 가줘야지 수렴값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G3 값이 2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도 한번 넣어보시면은 여기 4 넣어주면은 18로 가니까 이 친구는 3으로 가줘야만 해서 우리가 G4 값은 3이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GX라는 친구도 추가적인 2차식 인수를 이렇게 잡아본다면 3 넣고 4 넣어서 연립해 주시면 정답 나오시겠네요.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쉽죠? 그래서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 기출 문제들은 좀 다 봤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거 해야 되잖아요. 그치? 이제 워밍업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17번 문제부터 볼 건데 얘는 내가 시간을 조금 줄게요. 이 친구는 10번 문제랑 16번 문제의 약간의 이렇게 혼합형?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10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되게 유명한 문제일 겁니다. 10번 문제. 요거 많이 봤죠?
많이 봤죠라는 말 하지 말게. 왜냐면 2개월 동안 또 쉬었으면 다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네, 되게 많이 볼 법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요 문제에서 핵심 정보가 뭐냐면, 꼴 파악을 했을 때, x가 a를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 분모 분자 보시면, 분모도 FA로 가고, 분자도 FA로 가죠. 맞아요? 왜냐면 x 빼기 a는 0으로 가니까. 그럼 A분의 FA는 1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5분의 3이라고 뚱딴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죠? 분모랑 분자가 같은 숫자인데 수렴값이 1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원래는 분모랑 분자가 같은 값이면 이거 당연히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3분의 3은 1이잖아. 5분의 5도 1이고 1000분의 1000도 1이잖아. 근데 분모랑 분자가 같은 수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1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건 딱 무슨 상황밖에 없는데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0분의 0은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서 숫자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연산이 안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분모랑 분자가 같은 상태인데 지금 1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둘 다 0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맞죠? 그 10번의 아이디어가 17번에서도 적용된다는 소리야. 내 말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17번 문제 3분 정도 주고 제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십 17번부터는 좀 천천히 설명할 거예요. 천천히 이제 복잡한 극한식이 나왔을 때 겁을 먹죠, 우리가. 이게 뭘까? 근데 항상 꼴팍을 해줘야 돼요, 꼴팍. 풀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저번에 우리 설문지 나눠줬잖아. 네, 설문지 나눠줬을 때 대부분 친구들이 좋은 평가해줘서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킬러 접근법을 많이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신 있어요. 중킬러 접근법을 많이 해드릴게요. 근데 선행반 때는 우리가 조금 뭐 엄청 많은 거를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고, 왜냐면 7주 동안 한 바퀴는 조금 어느 정도 돌 거라서. 그런데 정규반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쌤이 여러 문제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때 많이 연습을 시킬게요. 그래서 뭐 지금도 설명하고 있긴 해요.
지금도 설명하고 있기는 한데 그때는 조금 더 유형별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땐 이렇게 접근하면 좋아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풀이 시간이 너무 적어요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 진짜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시수가 너무 많지가 않아서 나는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못 주는데 제가 보통 강의 교환을 주말에는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 20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차 거를 내가 집에서 미리 좀 풀어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월화 중에 교무실 한번 오시면 미리 강의 교환을 받아가세요. 그래서 집에서 좀 고민을 하고 나서 수업에서 참여를 해서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는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막 5분 이상 주고 이게 좀 어렵더라고. 그럼 막 수업 문제를 한 3문제 풀면 끝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을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설문 주신 친구들은 너무 고맙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끊을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이렇게 3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 17번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 문제는 사실은 많이 보진 못했을 거야. 왜냐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에게서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거든? 근데 이 문제가 나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이건 거의 평가원 수준에 근접하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네 리미트랑 리미트 사이에 곱하기 들어가 있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네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런 거는 어떤 녀석들에 대해서만 쓸 수 있어요? 숫자가 아닌 녀석들에 대해서 쓸 수 있나요? 사칭분산이 숫자가 아닌 녀석들에 대해서 할 수 있어? 없지, 그치? 우리 숫자들에 대해서 계산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결국에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도 숫자고, 즉 너도 수렴하고 이 소리예요. 돼요? 그 다음에 너도 뭐하고 있다? 너도 수렴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제 말이 이해돼요? 두 녀석 모두 각각 수렴하고 그걸 바로 이해해야 돼요. 내 말 이해되지? 그쵸? 그러니까 식을 보고 그 식이 의미하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는데 수렴값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각각이 모두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값 계산을 하셔야죠. 계산을 하셔야죠. 그쵸? 계산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볼게요. 편하게. 자, 문제에서 x가 0 말하고 있으니까 너네 루트 x제곱은 뭐랑 같습니까? 얘 좀 도와주자. 루트 x제곱 뭡니까? 그치, 절대값 x잖아요. 그쵸? 그러면 x가 0 말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x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빠르게 이 친구는 마이너스 x라고 곱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약분이 딱딱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뭐로 약분이 됩니까? 마이너스 1로 딱 약분되죠? 완벽하게, 그치? 그래서 얘는 약분이 그냥 됩니다. 마이너스 1. 우리가 0분의 0 꼴일 때도 약분해야 되는 거고 숫자분의 숫자도 약분할 수 있을 땐 약분하잖아. 니네 6분의 10이라고 안 쓰잖아. 3분의 5라고 쓰지. 맞아? 약분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원래.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약분을 해놓고 봤더니 마이너스 1이야. 얘는 마이너스 1로 그냥 고정되게 수렴해. 돼?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2로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2라는 값으로 수렴을 해야 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수렴값을 확인을 해봐야지.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똑같아요. 이 친구도 여러분들 절대값 x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친구는 0풀이니까 얘를 x로 봐셔야 되는 거 맞죠?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 약분이 안 되니까 이제 꼴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0 넣어봐야죠. 자, 0 넣어보시면 0이고 얘는 F0이고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F0입니다. 제 말 이해돼? 그래서 F0분의 마이너스 F0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 계산으로는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2라고 했죠.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이 뭐야? F0은 0이다, 그쵸? 그치? 분모랑 분자가 같은 수이면 1로 나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1이 아닌 상식이 깨트려진 극한값이 나왔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어요. 연산이 성립하지 않는 형태.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국에 얘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 F0값은 0입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까? 그리고 수렴값은 이어야 된다는 건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fx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식이라고 있고 최고 차항계수는 양수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x라고 ax라고 하지 말자.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차식 인수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돼요?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렴값이 2다라는 것을 이용해줘야 되니까 fx 자리에다가 이제 요거 넣어볼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x ax 더하기 b 그리고 x 더하기 x의 ax 더하기 b. 자, 그래서 리미트 x는 0풀, 뭐 0풀이나 0이나 상관없어요. 0으로 취해주시면 약분합시다. 약분해가지고 0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b, 여기는 1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괜찮아? 그러면 그 친구의 값이 이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 네, 그러면 1 마이너스 b라는 친구가 2 플러스 2b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딱 우리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이렇게까지 채워주는 거죠. 자,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본 조건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정보가 fx를 잡아주는 거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식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했었어야 합니다. 일단 각각 친구의 곱하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건 수렴한다는 거고 수렴한다라는 건 수렴값을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체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극한을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극한이 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 지역이 한 개만 있어줘야 된다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어요. 됐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일단 극한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은 3일 때랑 마3일 때죠? 제 말 이해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우리 후보구는 마이너스 3과 3인데 문제는 그 지역,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딱 한 군데만 나와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3에서는 극한이 존재하고 마3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제 말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마이너스 3에서는 극한이 존재할 때 이렇게 상황을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쌤 요거 지워도 될까요? 요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x는 3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3에서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지금 3에서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분자도 기본적으로 3에서 뭐로 가줘야 돼? 0으로 가줘야 되겠죠? 그래야 극한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뭐, 이지, 그치? 자, 그래서 3 집어넣어 주시면은 f-1 값과 f-1 값과 f4라는 친구의 곱이 일단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제 말 이해돼요? 3에서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고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f-1이 0이거나 f4가 0일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내 말 이해돼? 그러면은 f라는 친구가 2개 나오겠네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개 가능합니다. f-1이 0이어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0이 돼줘야 되니까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제 말 이해돼? 근데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라고 있으니까 이 케이스는 제거. 이렇게. 문제 읽었죠, 지금?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라 있어요. a는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되죠? 자, 그 다음에 F4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4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4에다가 4A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 친구가 0이 돼줘야 되니까 A가 1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이 친구는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은 얘는 일단 넘겨야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봐야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X는 마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마3에서 극한이 존재하려면은 마3으로 보내버렸을 때 분모는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F-7이라는 친구랑 F-2라는 친구의 곱이 0이 돼줘야 된다는 거니까 또 두 가지 상황 고려하셔야죠. F-7이 0이거나 F-가 0이거나. 근데 두 개 계산해 보시면 A가 둘 다 음수 나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너밖에 안 된다. 끝. 쉽지? 안 어렵지 않아? 이해되잖아. 그지? 근데 너네 겁먹은 거는 나는 하나라고 생각해. 극한 두 개 곱해져 있는 걸 많이 안 봐서야. 그치? 근데 극한 두 개 곱해져 있다고 해서 절대로 이게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수렴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16번도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이제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16번도 일단 극한값 두 개 곱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극한 두 개 곱해져 있는 게 K다. 그럼 각각의 극한이 뭐하고 있다? 수렴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숙제. 알았지? 다음 시간에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됐고요. 우리 18번이랑 25번을 오늘 설명을 못했는데 요거 두 개는 개인적으로 풀어보되 제가 영상 찍어서 아예 그 복습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저희 그 담임 선생님께서 복습 영상 링크 항상 주시나요? 안 주세요? 안 줘? 우리 단톡 파야 되겠다. 우리 단톡 팔게요. 제가 여러분들 그 출석부 알고 있으니까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단톡 하나 팔게요. 단톡에다가 제가 18번이랑 25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 번호도 꼭 공부해보시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지난 시간에 몰아가지고 프린트를 딴거 받아서 아니야. 다른 거는 안 받았는데 개념 설명을 엄청 좀 꼼꼼하게 했어. 그래서 한 번은 영상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서 좀 중요한 거 있거든? 보고 왔었어? 다른 건 없었어. 아, 맞다. 그 OT 자료는 있다. OT 자료를 지금 내가 바로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혹시 5교시 때 올래요? 알았죠? 오케이. 5교시 때 그래? 그러면 점심 먹고 잠깐 와요. 근데 상수분의 0은 발산이에요. 지금. 상수분의 0은 0으로 수렴합니다. 0분의 상수. 0분의 상수는 발산이에요. 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제일 위험해요.